새벽 4시, 통영 청도리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바다 절벽 위에 자리한 횟집, 바다가 보이는 집 2층 방에서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검푸른 바다는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죠.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선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20년째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내려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진한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죠. 머그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갔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후,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저 멀리 수평선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서서히 드러났죠. 선희는 난간에 기대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선희야, 나중에 우리 바닷가에서 조그만 횟집이나 하면서 살자. 그래요. 오빠가 낚시하고 나는 회 떠주고. 20년 전 부산 해안가 청파파 조직의 일원이었던 그 시절. 황 회장의 아들과 나눴던 약속들이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죠. 미안해, 오빠. 선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흔들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장사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부엌으로 돌아온 선희는 회칼을 꺼냈습니다. 숫돌에 칼을 갈기 시작했죠. 쓱쓱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어요. 어머, 선희 씨. 벌써 일어났네? 옆집 미숙 아줌마가 담장 너머로 인사했습니다. 네, 아줌마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말이야. 어제 마을회관에서 난리였다던데 못 들었어? 선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코리아 마린 리조트라는 큰 회사에서 우리 마을을 통째로 사들여서 리조트를 만든대. 마을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거야. 미숙 아줌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래요? 걱정이네요. 선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선희는 폭우로 향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어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선희 씨, 오늘은 광어가 아주 싱싱해. 김 선장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네, 선장님. 광어 2마리하고 우럭도 좀 주세요. 요즘 장사는 어때? 관광객들이 많이 오나? 그럭저럭 괜찮아요. 단골 손님들 덕분에 먹고 살죠.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포구 사람들은 모두 선희를 좋아했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이곳을 지켜온 그녀를 존경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과거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생선을 들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 마을 입구에 낯선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마을을 둘러보고 있었죠. 선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시작인가. 가게로 돌아온 선희는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마치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이. 오전 11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인 박 사장이었죠. 선희 씨, 오늘도 회 한 접시 부탁해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선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회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생선 위를 춤추듯 움직였죠. 그런데 선희 씨, 혹시 마을에 리조트 들어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박 사장의 질문에 선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네, 들었어요. 이 가게도 영향을 받을 텐데 걱정되시겠어요. 선희는 접시에 회를 가지런히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20년 동안 이곳을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떠날 수는 없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사장이 떠난 후 선희는 다시 테라스로 나갔어요. 햇살이 바다 위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물결이 눈부셨죠. 이 바다가 20년 동안 나를 지켜줬어. 선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곳을 지킬 차례야. 저녁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선희 씨, 오늘 회가 유난히 맛있네요. 항상 최고예요. 손님들의 칭찬에 선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선희는 홀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까맣게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워 보였지만 선희는 알고 있었죠. 폭풍전이 고요함이라는 것을. 20년 동안 이 바다가 내게 준 평화.
선희는 회칼을 닦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누군가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순간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과거 청파파의 전설이었던 바다의 여왕. 그 시절의 날카로움이 잠시 되살아났죠. 하지만 이내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제 그저 횟집 주인일 뿐이야. 선희는 불을 끄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마을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차량들이 아직도 그곳에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노리는 검은 그림자처럼. 선희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아침 8시 검은색 벤츠가 청도리 마을 입구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흠잡을 데 없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매, 차가운 표정. 코리아 마린 리조트의 현장 총책임자 민태호였죠. 이곳이 청도리군요. 태호는 태블릿을 꺼내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마을의 모든 집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하나씩 지워나갈 목표물들이었죠. 먼저 2장부터 시작하죠.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2장 집 앞. 태호는 정중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코리아 마린 리조트에서 나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주름진 얼굴에 2장이 나타났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뭐 하러 오셨소? 좋은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마지못해 집으로 들어간 태호는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두툼한 계약서와 함께 현금 다발이 보였죠. 시세의 3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주 비용도 별도로 지원하고요. 2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요. 태호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어르신,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정부 허가도 났고 개발은 진행될 겁니다. 끝까지 버티신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르신 아드님, 시내에서 식당하시죠? 위생 점검이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자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고요. 2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협박이요?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태호는 계약서를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어요. 3일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결정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집, 또 다음 집. 태호와 그의 팀은 체계적으로 마을을 돌았습니다. 거부하는 주민들에게는 각종 압력이 가해졌죠. 세무조사, 각종 인허가 취소 위협, 자녀들의 직장 문제까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한 주민이 울먹였지만 태호는 무표정했습니다. 오후 3시, 태호는 마침내 바다가 보이는 집 앞에 섰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이선희 씨 가게군요. 그는 혼잣말을 하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선희는 회를 뜨고 있었어요.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어서 오세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태호는 느꼈습니다.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회 한 접시 주세요. 태호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였죠. 선희가 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선희는 태호의 눈에서 차가운 계산을 읽었고 태호는 선희의 눈에서 깊은 어둠을 보았죠. 좋은 자리네요. 전망이 훌륭합니다. 20년째 보는 풍경이에요. 20년이나요? 대단하시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한 곳에서 20년을. 태호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도 가치가 있죠. 선희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태호가 떠난 후 선희는 그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명함이 놓여 있었죠. 코리아 마린 리조트 개발본부 본부장 민태호. 선희의 손가락이 명함을 찢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마을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하나둘씩 짐을 싸서 떠나는 주민들. 빈집이 늘어날수록 남은 사람들의 불안감도 커졌죠. 선희 씨, 우리도 이제 떠나요. 미숙 아줌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아이들 생각해서 어쩔 수 없어요. 선희는 아무 말 없이 아줌마를 안아주었어요. 폭우도 썰렁해졌습니다. 어선 절반이 사라졌고 남은 어부들도 불안해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누님, 익숙한 목소리에 선희가 돌아봤습니다. 건장한 체구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거친 피부, 굵은 손.
하지만 선희는 한눈에 알아봤죠. 동수야, 박동수. 20년 전 청파파에서 함께했던 동료였습니다. 누님 소식 듣고 왔습니다. 혼자 고생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수는 가게를 둘러봤어요. 좋은 곳이네요. 누님답습니다. 두 사람은 소주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 민태호라는 놈, 제가 처리할까요? 동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옛날처럼 한번 해볼까요? 형님들한테 연락하면 금방. 안 돼.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방식은 이제 안 돼. 20년 전이 나는 죽었어. 하지만 누님,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동수가 답답해했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를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동수가 떠난 후 선희는 홀로 가게에 남았어요. 회칼을 꺼내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쓱쓱 날카로운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죠.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로 물든 부산의 밤거리, 청파파의 이름으로 휘두르던 칼, 그리고 그 끝에서 만난 사랑과 죽음. 아니야. 선희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죠. 다음 날 아침, 민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선희 씨, 내일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러세요. 현명한 선택 기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선희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죠. 선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겠다면 와봐라. 그녀는 다시 회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오후 2시,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불안하게 출렁였고 갈매기들이 날카롭게 울며 육지로 날아갔어요. 태풍이 오고 있었죠. 검은색 벤츠 3대가 바다가 보이는 집 앞에 멈췄습니다. 민태호가 먼저 내렸고 뒤이어 건장한 남자 넷이 따라 내렸어요. 태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폭풍이 오는군요. 적절한 날씨입니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선 태호 일행. 선희는 주방에서 참돔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는데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죠. 이선희 씨. 태호가 부르자 선희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어두웠습니다. 테라스에서 이야기하시죠. 선희가 먼저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태호 일행이 뒤따랐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선희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시세의 5배를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요. 두툼한 현금 다발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바람에 지폐 몇 장이 날아갔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거절합니다. 선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태호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이선희 씨, 현명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미 마을 주민 90%가 계약했어요. 혼자 버틴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이 바다가 내 마지막 안식처예요. 선희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이곳이 나를 지켜줬어요. 이제는 내가 지킬 차례죠. 태호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이선희 씨, 아니, 바다호랑이 이선희 씨. 순간 선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날카롭게, 차갑게, 위험하게. 당신이 누군지 다 조사했습니다. 20년 전 부산을 떨게 했던 청파파의 전설. 황 회장의 아들과 사랑에 빠졌다가 그가 죽은 후 종적을 감춘 여자. 태호는 자신만만하게 말을 이었어요. 그런 과거가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로운 횟집 주인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날 겁니다. 선희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우아하게. 하지만 그 움직임에는 포식자의 위험함이 서려 있었어요. 잠깐만요. 선희가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커다란 참돔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회칼을 들었죠. 구경하실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태호 일행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선희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번개처럼 빠르게, 물처럼 부드럽게. 회칼이 참돔 위를 춤추듯 지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참돔은 완벽한 회로 변했어요. 뼈 하나 건드리지 않고
살점 하나 낭비하지 않은 완벽한 솜씨였죠. 태호 일행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이걸 봐주세요. 선희가 태호가 가져온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회칼이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짓, 싹, 서걱. 계약서가 꽃잎처럼 잘려나갔어요. 정교하게, 아름답게, 마치 예술 작품처럼. 20년 전에는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칼로 다른 걸 잘랐는데. 그녀의 눈빛이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순간 태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눈빛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살기가 서려 있었죠. 뒤에 서 있던 남자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건장한 체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선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왜 20년 동안 여기 숨어 살았는지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마치 깊은 바다에서 올려오는 소리처럼.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예요. 하지만 선희가 회칼을 테이블에 꽂았습니다. 쿵! 칼날이 나무를 뚫고 들어갔어요. 누군가 나를 그때로 돌아가게 만든다면.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 속에 들어온 것처럼 고요하면서도 압도적인 기온이 테라스를 가득 채웠죠. 태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평생 수많은 협상을 해왔지만 이런 압박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나가라. 선희가 말했습니다. 2번 말하지 않는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태호 일행을 짓눌렀어요. 태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체면을 지키려 애썼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건 실수입니다. 이선희 씨. 나가. 선희가 다시 말했어요. 더 낮은 목소리로. 태호 일행이 서둘러 가게를 나갔습니다. 거의 도망치듯이. 차에 올라탄 태호는 백미러로 가게를 바라봤어요. 선희가 테라스에 서서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였지만 태호는 알았죠. 저 여자는 괴물이었어요. 본부장님, 괜찮으십니까?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본사에 연락해. 이 여자가 정확히 누군지 파악해야겠어. 태호의 눈빛이 독하게 빛났어요. 절대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차가 마을을 빠져나가는 동안 하늘에서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테라스에 서 있었어요. 회칼을 뽑아 천천히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오빠. 약속 못 지킬 것 같다. 그녀의 눈에서 20년간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바다호랑이가 다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낡은 트럭 한 대가 통영으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는 굵은 팔뚝의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서울에서 밤새 달려온 건설업자 김철수였죠. 20년 만이구나, 통영. 그는 중얼거리며 바다가 보이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역에서는 택시기사 박진호가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대구에서는 식당을 운영하는 최강식이 가게 문을 닫고 차에 올랐죠. 전국 각지에서 중년 남자들이 통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로 선희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침 7시, 선희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누님, 철수가 들어섰습니다. 20년 세월이 그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눈빛은 여전히 반짝였죠. 철수야. 선희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이어서 하나둘씩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진호, 강식, 그리고 다른 옛 동료들. 모두 평범한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지만 선희는 알고 있었죠. 그들이 한때 부산을 떨게 했던 청파파의 전사들이었다는 것을. 다들 어떻게?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수가 연락했습니다. 누님이 혼자 싸우고 계시다고요. 철수가 대답했어요. 가게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죠. 누님만은 변하지 않으셨네요. 진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선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들을 다시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동료들은 각자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을 만들고 사업을 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의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죠. 그때 일을 기억하십니까? 강식이 조용히 물었어요.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20년 전이 기억이 모두의 머릿속에 떠올랐죠.
청파파의 전성기, 황 회장을 중심으로 부산 해안가를 지배하던 시절, 그리고 황 회장의 아들과 선희의 사랑, 준호 형님은 좋은 분이었죠. 철수가 말했습니다. 누님과 정말 잘 어울렸는데 선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권력 다툼 속에서 준호가 습격을 당했고 선희의 품에서 숨을 거뒀죠. 그 충격으로 선희는 조직을 떠났고 황 회장도 은퇴를 선언했어요. 과거는 과거야. 선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현재야. 바로 그때 동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누님, 큰일입니다. 그는 신문을 내밀었습니다. 전직 조직폭력배들이 통영마을 점거, 개발사업 방해. 큰 제목이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민태호 그놈이. 철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기사에는 선희의 과거가 상세히 실려 있었어요. 청파파 시절의 활동, 바다호랑이라는 별명, 그리고 현재 마을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이제 경찰이 움직일 겁니다. 동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동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그들의 눈에서 타올랐죠. 누님,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진호가 주먹을 쥐었어요. 예전처럼 한번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민태호 그놈, 바다에 쳐넣어버리면 안 돼.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하지만 누님, 우리가 폭력을 쓰는 순간 저들의 함정에 빠지는 거야.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선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동료들은 답답해했지만 선희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들의 누님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내 제자가 위험에 처했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저음의 목소리가 가게를 울렸어요.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입구에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회장님, 동료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황 회장이었어요. 8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그의 카리스마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선희도 놀라서 일어섰어요. 스승님, 오랜만이구나. 선희야. 황 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20년 동안 잘 지냈나?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황 회장은 준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후에도 선희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줬죠. 선희가 통영으로 올 수 있었던 것도 황 회장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스승님. 제가 됐다. 황 회장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과거는 과거다. 중요한 건 지금이지. 그는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태호라는 놈, 나도 조사해봤다. 단순한 개발업자가 아니더군.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어. 모두가 숨죽이고 들었어요.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왔으니. 황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희야, 내 방식이 옳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해. 어떤 방법입니까, 회장님? 철수가 물었어요. 황 회장이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칼을 뽑지 않는 것이다. 선희가 20년 동안 그걸 증명했지. 이제 우리도 배울 때야. 선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스승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민태호가 언론전을 시작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다. 황 회장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20년 동안 조용히 살아온 사람들이 왜 다시 모였는지, 우리가 지키려는 게 무엇인지 세상에 알릴 때야.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무엇보다 지켜야 할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청도리 마을은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전국에서 온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청도리를 지켜라, 무분별한 개발 반대 같은 구호가 바닷바람에 펄럭였죠. 선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시민단체 대표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20년간 평화롭게 살아온 사람들을 쫓아내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요? 언론도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개발, 지역 공동체 파괴, 환경훼손 문제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태호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망할.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본사에서는 연일 질책이 쏟아졌고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이제 마지막 수단밖에 없어. 태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검은 차량 몇 대가 마을로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건 흉악한 인상의 남자들이었죠. 태호가 고용한 지역 깡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다가 보이는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가게 앞에는 선희와 옛 동지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압도적이었죠. 돌아가라. 선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깡패들의 우두머리가 비웃었습니다. 늙은이들이 뭘 할 수 있다고.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철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깡패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청파파 전사들의 살기는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싸우러 온 게 아니야. 선희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네가 먼저 시작한다면 후회하게 될 거야. 순간 깡패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여자가 바다호랑이. 청파파의 전설들이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어요. 결국 깡패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 회장이 선희를 불렀어요. 두 사람은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죠. 선희야,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 황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20년 동안 너무 힘들었지?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죄송해요, 스승님. 제가 준호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다. 황 회장이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도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 거야.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파괴가 아닌 생명으로 세상을 바꾸는 내 모습을. 선희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20년간 짊어져온 죄책감의 사슬이었어요. 칼은 이제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거란다. 황 회장이 미소 지었어요. 네가 그걸 증명했어. 며칠 후 코리아 마린 리조트는 공식적으로 청도리 개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태호는 해임되었고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돌아온 주민들과 선의의 동지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외부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마을을 발전시키기로 했죠. 생태관광 마을로 만들어 봅시다. 이장이 제안했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면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마을로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철수는 건설 경험을 살려 친환경 숙박시설을 짓기 시작했고 진호는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강식은 향토 음식점을 열었죠. 선의의 바다가 보이는 집은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횟집이 아니었어요.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죠.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한 손님이 말했어요. 바다가 주는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선희는 여전히 매일 아침 회칼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칼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죠. 1년 후 청도리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깨끗한 바다와 아름다운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마을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작은 카페들과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섰고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붐볐죠.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졌어요. 선희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참 멀리 왔구나.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20년 전 부산에서 도망쳐온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나은 미래로 바꾼 사람이 있었죠. 누님, 오늘도 광어가 싱싱합니다. 포구에서 김 선장이 소리쳤어요. 선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갈게요. 햇살이 바다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반짝이는 물결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칼을 내려놓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선희와 청도리 사람들이 증명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2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품어주는 어머니처럼.